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전국의 대부분 법원이 가급적 금지 명령을 허용해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뇌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금지 명령인데요. 이 금지 명령은 개뇌생 채권자들로부터 추심 행위를 금지해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절차죠. 금지 명령은 압류나 가처분 같은 집행행위도 금지시키고요. 또 채권자의 추심 행위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개뇌생 채권자들은 이때부터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으면 비로소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금지 명령이 개뇌생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금지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사건을 1차적으로 검토해보고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법원이 이 금지 명령을 기각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개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되었거나 또 개뇌생 신청이 기각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번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개뇌생은 신청인의 채무를 조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씩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신청인이 변제 계획 안에서 정한 대로 잘 이행해주면 면책까지 해주겠다는 법원과 신청인 간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개뇌생 신청 시에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폐지가 되거나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금지 명령을 잘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채무가 총 1억 원인데 그중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무려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전체 채무 중에 50%가 최근 대출이 되겠죠. 법원은 보통 개뇌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1년 사이에 발생한 대출을 최근 대출로 보고요. 그 최근 대출이 40% 이상인 경우에 최근 대출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대출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엔 법원이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 또는 사치로 탕진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 명령의 발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의 전액이라든지 또 원금의 90%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변제율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 명령을 내주지는 않죠. 그래도 이 도박 채무의 경우에 변제율이 높을수록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서 금지 명령을 허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전국의 대부분 법원이 가급적 금지 명령을 허용해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부산, 광주, 창원 그런 법원은 아직까지도 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금지 명령에 인색한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보호막이 없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금지 명령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금지 명령만 재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금지 명령 기각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재신청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재판부가 한번 기각시킨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겠죠. 그래서 금지 명령 재신청에 대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만 내가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이유를 잘 진술해서 다시 한번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겠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채무자의 상황이 다소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금지 명령에 대해서 다소 문턱을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설령 금지 명령이 기각됐다 해도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개뇌생을 신청하면
이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그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심하게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법원에 개시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지명령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라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법원의 보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와 금지가 기각됐을 때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